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혹은 구속을 연장하는 두 가지 판단 중에서 최종적으로 구속 연장을 법원이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수의 대응은 대부분 다 분노에 차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정말 정치적 보복이 아닌가? 그러나 또 다른 한편 진보나 현 정권 그리고 현 정권을 대표하는 민주당의 목소리는 지나간 일이라도 그리고 사회의 직위 고위 여하를 막론하고 시시비비는 가려야 된다. 당연히 가야 할 방향으로 판결이 내려진 거다. 결정이 내려진 거다. 이렇게 지금 의견이 두 갈래로 크게 갈라져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에 나온 투표율을 참작을 해서 본다면은 구속 연장이 어쩔 수 없지만 뭐 바람직한 거다.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40%는 넘을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이건 정치적 보복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옳지 못하다 하는 소리도 지난 선거를 기준으로 본다면 최소한 30%는 넘었을 거로 보입니다. 저는 이런 정치적인 이념과 그리고 어떤 특정 정당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제 개인적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2002년부터 맺은 인연을 기반으로 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아주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한 게 6월 3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넉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처음부터 이 방송의 제목을 제가 국방과 안보라 한 것처럼 저는 현 정부가 혹은 과거 정부가 이 나라의 안보와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고 그것이 우리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정책 중심의 판단과 비판과 권고와 제 생각을 호소하는 데 그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제 방송, 그저께 방송과 오늘 방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밖으로 법적으로 보이고 이런 걸 넘어서서 박 전 대통령은 저는 2002년 박 전 대통령이 그 당시 그냥 평의원일 때 이해창 의원과 갈라서서 나와서 여의도 신송빌딩에서 자리를 잡고 나중에 그게 미래연합으로까지 하나의 당을 만드는 데까지 갔습니다만 저는 미래연합을 만드는 데까지는 관여하지 않았으나 어쨌든 가장 춥고 외롭고 쓸쓸하고 황야에 나와서 정신이 없을 때에 누군가가 그를 도와라라는 추천에 의해서 국회의원회관 545호를 찾아간 것이 처음 인연이 된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처음 인연 후에 제가 세상에서 철이 들고부터 가장 존경하는 분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따님이시라면 영예라면 아버지와 같은 애국심, 아버지와 같은 비전, 아버지와 같은 정치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끌어갈 수 있는 너무나 큰 인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완전 짝사랑에 빠졌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분을 대통령 만들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그때부터 한 겁니다. 그리고 2004년 제가 국회에 들어갔을 때 사실 2004년 국회에 들어가는 것은 박근혜 대표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2004년 국회에 들어가서 그리고 오늘날까지 2012년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완전히 쫓겨난 이후에 버림을 받은 이후 그 어느 시점 그리고 지금 감옥에 계신 이 상황에도 나는 한시도 그분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복잡한 심정으로 2008년 공천을 못 받자 그분에게 손가락질하고 튀어나온 용감한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나와서 비난하고 질타하는 배짱 좋고 자기 할 말을 다 하는 의원도 있지만 저는 그런 배짱도 그런 용기도 그리고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지금은 너무 어렵지만 한때 내가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고 내 전부를 바쳐서 조건 없이 도우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제가 개인 이야기로 시작했으니까 조금만 더 개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200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권 후보 경선 결과는 2007년 8월 17일 날 나왔습니다만, 그걸 할 때 이명박 캠프와 박근혜 캠프에서는 돈이 없어서 응원단장을 돈으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역사상 처음일 겁니다. 하루에 6시간을 20일 동안 전국을 돌면서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 응원단장을 했습니다. 생색내려고 하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만큼 저는 미쳤어요. 그러나 그 20일 동안 응원을 하고 돌아다녀도 단 한 번도, 그리고 그 후에도 여러 번 기회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이분이 저에게 수고했다, 감사한다 말을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밖에서 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굉장히 고귀하고 차분하고 냉정하고 국가를 위해 모든 걸 다 바친 분이지만, 인간적으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난에 쪼들리고 형제들 간에 싸우고 부모와의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간 우리들의 생활 환경과 다르기 때문에 그분의 인간에 대한 생각은 다릅니다. 단면을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구속 연장이 나오자, 연장이 결정되자 박 전 대통령이 작심을 하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역사적 명예와 책임은 제가 다 지고 가겠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게는 관용이 있기를 바란다. 지금 재판부가 내린 결정은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정치 보복은 나로서 끝났으면 좋겠다. 뭐 길이가 4분 이상이었지만 이것이 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생각이 지금 아픕니다. 진짜 아픕니다. 그리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발표를 하자 제가 왜 아프고 안타깝고 유감스러운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작심한 자기 생각을 발표를 하자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당군 이래 최악의 국정농단 범죄 혐의에 대한 사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일 뿐이다. 박 전 대통령의 행위야말로 사법부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이다 라고 뭐 다른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정치적인 용어니까 당군 이래 최악의 국정농단 범죄 혐의에 대한 사법 절차를 밟고 있는다 하실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정말 당군 이래 최악의 국정농단입니까? 이렇게 너무 과대 포장, 과장 포장해서 정치적인 명분으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아니 5,000년이 넘는 역사상 이게 어떻게 최악의 국정농단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와서 다른 앞 대통령 그리고 감옥 생활하는 전 대통령, 노 대통령처럼 돈과 관련된 비리가 있었습니까? 본인이 그걸 챙겨가 쓴 적이 있냐고요. 근데 물론 돈을 안 받아도 지도자가 국민을 제대로 통치 못하고 국민을 보살피지 못하면 엄청난 죄죠.
그러나 이게 당군 일의 최악의 이 국정농단이라는 것은 너무 과장된 얘기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행위야말로 사법부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이다라고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80여 차례 공판에 한 번도 나와서 자기 뜻을 얘기 안 하고, 그 수감되기 전에 검찰과 특검에서 나와서 조사를 받아라고 얘기할 때도 한 번도 응하지 않은, 물론 그 응하지 않은데 국민들이 공분을 느꼈습니다. 왜? 의심도 하고 공분을 느꼈습니다. 당신께서 스스로 필요하다면 적당한 때에 내가 검찰에 나가가 내 입장을 밝히겠다. 특검에 가서 조사를 받겠다. 헌재에 가서도 역사가 사실을 밝혀줄 거다. 필요하다면 나가겠다. 그 국민에게 대고 약속한 겁니다. 안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이 헌재에 나가서 공판하는 데에 대응한 적도 없고 자기 의사를 만한 적도 없고, 물론 변호사가 하지만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있습니까? 물었을 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할 거 없다고 고개만 흔드셨습니다. 이게 분명히 사법부가 볼 때는 정말 사법부 무시 행동이죠. 공판하러 나오는데 나오지도 안 하고, 조사받으러 나오라는데 안 나오고, 이 사법부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박 대통령의 이 행동이, 박 전 대통령의 행동이 당군 일의 최악의 국정농단 범죄 혐의라면은, 그것도 특히 사법부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이라 한다면, 문 대통령께서 지금 김희수 재판장을 국회가 반대한데도, 그리고 사법부가 반대하는데도 내년 9월까지 대행체제로 가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박 전 대통령이 사법부를 무시하는 행동이었다면, 지금 문 대통령이 하는 것은 사법부와 입법부 전체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법부 전체가 김희수 재판장 대행체제를 내년 9월까지 동의해 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저는 동의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 뒷골목에서 싸움 한판 하고 난 뒤에 누가 먼저 주먹질을 시작했나, 이거 논할 시간이 아니죠. 자, 이런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리고 사실은 틀어서 문제 안 나는 지도자가 없듯이 일을 하려고 하면 그만큼 나중에 틀어서 문진하게 돼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괜찮죠. 가만히 있으면 죄도 없고 성과도 없습니다. 뭘 하려고 할 때 항상 그게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옳고 그르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당면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연장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다고 얘기했습니다. 아픈 이유는 기댈 수 있는 남편도 없고, 함께 감정을 섞을 자식도 없고, 홀홀단신 혼자로서 오직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박근혜는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공정하고 사리사욕 없는 정치를 해나가겠다던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이 지경까지 왔느냐. 너무 안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50kg도 안 되는 몸무게를 지닌 갸냘인 여자의 몸으로 수갑을 차고 수도 없이 수감차로 왔다 갔다, 법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정말 아픕니다. 전 대통령, 전 국가의 대표자를, 국가의 지도자를, 대통령이 지금 저런 모습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안 아프다 하면 그건 국민으로서의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또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와서 이로 인해 저의 모든 삶과 명예를 잃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깊이 생각해 보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한 사람에 대한 배타적인 믿음이 옳았는지, 본인이 그 한 사람에 대한 배타적인 믿음으로 국정을 끌어온 것이 옳았는지 먼저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박근혜라는 사람에 미쳐서 수많은 박근혜 지지자들이 직장을 버리고 자기 생업을 버리고 집안일도 뒤로 밀어놓고 그를 도우기 위해 자기 전부를 던졌던 박근혜에 미친 사람들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말을 들을 기회를 열어놨습니까? 소통의 문을 열어놨습니까? 소통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배타적인 믿음을 최순실한테 준 겁니다. 돈 가지고 거래가 안 됐다고 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실질적인 물질적인 증거로 돈을 주고받은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이르도록 이렇게 배신을 당할 구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본인이 만드셨습니다. 또 광화문 촛불이 성남 파도처럼 몰려올 때에 1차, 2차, 3차 담화문을 발표하면서도 내 국정의 운영 방법이 잘못됐고 내가 무능하구나,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가겠다라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말씀을 왜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시지탄을 그렇게 자기의 가슴 있는 얘기를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만시지탄이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왜 이렇게 늦게 말씀하셨냐고요? 늦게 말씀하시면서도 한 사람에 대한 배타적인 믿음이 결국 나를 이 배신당함으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제가 볼 때는 그건 적절하신 말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에게 모든 잘못은 내한테 있다. 모든 잘못은 내한테 있고 내가 다 짊어지고 가겠다고 하면서 왜 구속 연장을 못 믿는 것입니까? 제 개인 자신도 헌재 결정이, 법원의 결정이, 헌재가 아니고 법원의 결정이 완전 법적인 해석의 근거에 의하면 100% 법적인 근거에 대한 근거로 둔 해석만의 결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법은 사회의 거울이니까. 사회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 그리고 현 정치, 아무리 법이 공정하다 해도 대통령의 문제인 만큼, 그리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만큼 눈치를 보겠죠. 구속영장이 실제로 본인 자신이 이 탄핵이 인용된 가장 큰 이유가 국정 운영 스타일 자체가 사실 무능을 그대로 드러냈고, 그보다 더 큰 죄는 가장 앞장서서 헌법을 지켜야 될 헌법 수호자가 어떤 법원의 어떤 헌법에 의한 요구에도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행동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헌재에서 그것을 가장 큰 불편함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와서 모든 걸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고 얘기하신다면은, 그리고 모든 게 나의 책임이라면
지나간 시간에 대한 것을 본인이 읽으시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라는 확실한 태도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말씀만이 아니고 그것은 법원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항변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시시비비 모든 국가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나 때문에 상처를 입고 지금 힘들어 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그것의 시시비비를 당신의 입으로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지금 자기의 변호사를 다 해임시키고 나는 이제 재판 안 받겠어. 왜? 법을 지키는 재판부가 아니고 위에서 정치적인 결정이 내려오면 거기 따라서 깨맞추기 식으로 하는 이런 법원은 나는 사법부는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면은 전 대통령께서 직접 나오셔서 사법부가 무엇이 잘못되고 있고 이것이 국민 눈으로 봐도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거라고 조목조목 집어주셔야 됩니다. 자칫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때를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당은 이걸 뭐라고 공격하고 있습니까? 아, 법적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자기가 정치 보복이라 했는데 본인 자신이 이걸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지지자들을 모으기 위한 하나의 속셈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박 전 대통령도 그 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께서 정말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사법부에 대해서 이렇게 대항해야 된다라고 자기를 도와주던 7명의 변호사들에게 말한 것처럼 정말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은 초상집이 된 초토화가 된 보수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보수가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단합되고 나가야 되는지를 정말 나라를 걱정하신다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사법부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받도록 하십시오. 정치보복이고 이것은 법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는 거라는 얘기를 지난 6개월 동안에 사사건건 사건이 나올 때마다 조사를 할 때마다 근거를 대고 그걸 공격을 하셨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들어도 정말 이것은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는 것은 이 정부가 너무 잘못된 정치적인 판단이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그 한계를 넘어서서 법의 한계를 넘어서서 너무 마녀 사냥하는 것처럼 마녀 사냥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걸 국민들이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공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틈새를 이용해서 또 박 전 대통령을 이용해서 진심의 존경심이 아니라 이용해서 또 다른 정치적인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수 망치는 거예요. 제가 왜 보수 하느냐? 저는 보수의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는 민주주의 사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쟁하는 균형과 억제를 지닌 그런 당이 서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당이 경쟁하기 때문에 반드시 또한 협치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북한 노동당 하나 되죠. 당 하나 가지고 당끼리 싸울 것도 없습니다. 정책과 싸울 것도 없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내려주는 말만 그대로 노예처럼 충성스럽게 따라가면 됩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헌법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했습니다. 지켜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진보에 상응하는 보수당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보수를 재건해야 이 민주주의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민주주의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지금 운동장도 없습니다. 절벽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그냥 절벽입니다. 보수들이 그 절벽 꼭대기를 쳐다만 보고 올라갈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널브러져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 개인 생각인데, 재판을 정당하게 받고 사법부의 적극 요구에 적극 응하고, 난 못해, 20년 30년 형을 내려도 난 못해, 한번 두고 보자, 시간이 증명해 줄 거다, 난 바로 하고 있어, 국민들이 다 알아, 사법부 너가 나쁜 거야, 그리고 지금 이 정권이 나쁜 거야 라고만 고집을 하실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 인용이 된 게 사법부를 무시한다라는 느낌을 준 것이 가장 큰 죄였습니다. 그 허물을 벗으셔야 됩니다. 그 죄명을 벗으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제일 큰 죄입니다. 지금 민주당, 지금 현 정권도 많은 댓글들, 많은 얘기들이 박근혜는 끝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끝까지 감옥에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악담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박 전 대통령이 해먹은 게 뭐냐, 얼마나 챙겨놨냐, 답할 수 없어요. 없으니까. 그러고도 왜 당군 일의 최악의 국정농단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이건 스스로가 만든 멍해예요. 스스로 벗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유감스럽다는 게, 제가 나는 못해, 20년 30년 형을 때려도 나는 사법부 더 이상 당신네들이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정치의 하수인이 내가 움직이는데 나는 협조할 수 없어,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 같은 필려가 마지막 어려우니까 발버둥 치는 겁니다. 나라의 대통령 지도자는 엄연하고 진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소시민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언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면 좋으냐, 당직을 언제 끊는 게 옳더냐, 언제 끊는 것이 정치적으로 자유한국당이 가장 득이 될 것인가, 말은 보수 재건을 위해서지만 가장 정치적으로 이득이 될 것인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가도록 놔두죠? 저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논의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 전 대통령께서 스스로 먼저 알아서 내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하고 이 보수의 재건을 위한다면은 나는 일단은 한 발짝 물러서 줘야 되겠구나. 어떤 의미에서 나의 무능과 나의 본의 아니지만 나의 국정 운영의 실수로, 잘못으로 보수가 깡그리 무너졌다면 나는 저기에 대한 빚이 있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그곳에 무게를 둬야 되는데, 혹시라도 지금도 박 전 대통령께서 두고 봐, 내가 여기 앉아 있어도 밖에서는 나를 지지하는 숫자가 날이 갈수록 더 커질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세상 사람들이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의로운 사람이야, 이걸 기대하고 계신다면 무리입니다. 만약 그걸 정말 원하신다면 먼저 사법부와 정면 대결을 해서 사법부가 얼마나 정치적인 보복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먼저 증명시켜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당신은 죄가 있어, 더 구속이 연장되고 계속 6개월을 더 있어야 돼요, 이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국민들이 눈이 없고 코가 없고 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전 세계에서 SNS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일에 관심을 우리나라 국민들만큼 많이 가진 사람들도 없습니다. 더구나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을 지금처럼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준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십니다. 제가 2004년 17대 국회의원이 당선되자마자 바로 다음날 제가 새벽 6시에 일어나 동작동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와 유경수 여사님의 묘를 찾아 올라가서 참배를 하고 내려오면서 제가 방명록에 이런 걸 썼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 유경수 여사님, 당신의 영예가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저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썼습니다. 지금 방명록 국가에서 계속 그걸 보존하고 있다면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제가 알기로는 4월 19일인가 12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일 찾아보면 되겠죠. 저는 그 결심에서 중간에 인간이니까 저도 왔다 갔다 조금 흔들리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었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짝사랑에 빠져가 이분이야말로 대한민국을 구원할 사람이다. 개인적으로 응원단장 된 덕택에 저는 18대 국회에도 공천 살인을 당했습니다. 공천 보복을 당했습니다. 그 제가 신세 타령 한을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내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당에 소속이 안 돼 있습니다. 정말 저는 한 보잘것없는 국민으로 제가 나라에 녹을 먹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내가 인간적으로 너무나 미쳐가 짝사랑하고, 짝사랑이란 말을 계속 쓰는 이유는 상대방은 콧방귀도 저한테 안 꼈으니까, 눈길도 하면 안 줬으니까. 그러나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쫓아다닌 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같은 리더십을 행사해달라고 쫓아다닌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국정감사 중에 뭐라고? 에? 현충사에 박정희 대통령이 선 현판을 떼라고. 미친 소리예요. 그리고 새마을운동을 새마을운동기를 떼라고. 제정신 아니에요. 애비 없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자기 나라의 역사를 부정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만을 가보십시오. 공자당이라고 동네마다 공자당이 있습니다. 그거 가보십시오. 공자를 모시는 방에 뭐가 있는지 역대 대통령, 역대 총통의 사진이 다 걸려 있습니다. 왜 더 많은 적폐청산 안 합니까? 돌대가리라서 그렇습니까? 생각이 없어 그렇습니까? 애국적이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도로도 보세요. 중정로 무슨 로 전부 다 대통령이 아호를 따서 각 도시마다 도로를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그냥 지우기에 바빠요. 지우고 때려 부수고. 역사가 무슨 건물이에요? 새로운 대통령들만 계속 역사 바로 세우기예요. 역사가 어떻게 됐는데 바로 세웁니까? 그러면서 중고등학교 일본 사람들 보세요. 역사 교육을 얼마나 철저히 시키는지. 대한민국 대학 입시에서 가장 철저하게 넣어야 될 게 영어도 수학도 국어도 아닌 역사입니다. 자기 나라 역사를 부정하고 자기 나라 역사를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나라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역대 모든 대통령이 다 업적을 갖고 있습니다. 다 그들 나름대로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 과오가 있는 것입니다.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판단의 기준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전직 대통령들을 부정하고 그것을 적폐청산이라고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역운전이라고 그럽니까? 뒤로 가는 운전이에요. 왜 이러고 있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눈에 불을 쓰고 경쟁하고 있는데 3만 불 시대로 간다면서요. 뛰어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뒤로 운전하는 운전이 어떻게 3만 불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2만 7, 8천 불에 지금 머물러 있는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저 얘기는 오늘 두 가지를 섞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적폐청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제 개인 소신을 섞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다 이게 새끼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 저는 누구보다도 박 전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아픕니다. 인간적인 관계를 오랫동안 가져온 만큼. 그러나 대통령께서 가슴에 항상 자기가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박근혜다라고 주장한 것처럼 그 결심을 갖고 있다면 자유한국당이 출당시키자는 투표를 하기 전에 대통령이 먼저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이걸 한다고 하면은 정말 나라를 위하는 일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20년, 30년 구형을 받아도 관계없다. 사법 질서가 더 지러워집니다. 이렇게 판결 내린 사법부와 이런 방향으로 가도록 내몰고 있는 현 정권이 할 말이 없도록 처신을 해야 됩니다. 변명의 유지를 주지를 말아야 됩니다. 왜 당신을 계속 구속 연장시키는지 국민들이 따지고 일어날 수 있는 그냥 뭘 쇼비니스트적인 맹목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한 보수가 아니라 정말 존경과 사랑에 나오는 국민들의 외침이 나오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정치 얘기를 가급적 안 하려고 한 이유는 왜냐하면은 정책은 얘기할 수 있지만 정치는 그 당사자의 입장 아니면 아무도 그 아픈 거와 속상한 거와 오해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 정치 얘기를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사람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 얘기를 방송 동안 안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하고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대통령님, 박근혜 전 대통령님, 아직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의 보수 재건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서 당신이 해야 될 일을 용기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보수 재건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고 미랄이 될 겁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널브러져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 개인 생각인데 재판을 정당하게 받고 사법부의 적극 요구에 적극 응하고 난 못해. 20년 30년 형을 내려도 난 못해. 한번 두고 보자. 시간이 증명해 줄 거다. 난 바로 하고 있어. 국민들이 다 알아. 사법부 너가 나쁜 거야. 그리고 지금 이 정권이 나쁜 거야 라고만 고집을 하실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 인용이 된 게 사법부를 무시한다라는 느낌을 준 것이 가장 큰 죄였습니다. 그 허물을 벗으셔야 됩니다.
그 죄명을 벗으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제일 큰 죄입니다. 지금 민주당, 지금 현 정권도 많은 댓글들, 많은 얘기들이 박근혜는 끝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끝까지 감옥에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악담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박 전 대통령이 해먹은 게 뭐냐? 얼마나 챙겨놨냐? 답할 수 없어요. 없으니까. 그러고도 왜 당군 일에 최악의 국정농단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이건 스스로가 만든 멍해예요. 스스로 벗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유감스럽다는 게 제가 나는 못해. 20년 30년 형을 때려도 나는 사법부 더 이상 당신네들이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정치의 하수인이 돼가 움직이는데 나는 협조할 수 없어.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 같은 필려가 마지막 어려우니까 발버둥 치는 겁니다. 나라의 대통령 지도자는 엄연하고 진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소시민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언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면 좋으냐, 당직을 언제 끊는 게 옳더냐, 언제 끊는 것이 정치적으로 자유한국당이 가장 득이 될 것인가, 말은 보수 재건을 위해서지만 가장 정치적으로 이득이 될 것인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가도록 놔두죠? 저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논의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 전 대통령께서 스스로 먼저 알아서 내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하고 이 보수의 재건을 위한다면은 나는 일단은 한 발짝 물러서 줘야 되겠구나. 어떤 의미에서 나의 무능과 나의 본의 아니지만 나의 국정 운영의 실수로, 잘못으로 보수가 깡그리 무너졌다면 나는 저기에 대한 빚이 있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그곳에 무게를 둬야 되는데, 혹시라도 지금도 박 전 대통령께서 두고 봐. 내가 여기 앉아 있어도 밖에서는 나를 지지하는 숫자가 날이 갈수록 더 커질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세상 사람들이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의로운 사람이야, 이걸 기대하고 계신다면 무리입니다. 만약 그걸 정말 원하신다면 먼저 사법부와 정면 대결을 해서 사법부가 얼마나 정치적인 보복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먼저 증명시켜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당신은 죄가 있어, 더 구속이 연장되고 계속 6개월을 더 있어야 돼요, 이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국민들이 눈이 없고 코가 없고 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전 세계에서 SNS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일에 관심을 우리나라 국민들만큼 많이 가진 사람들도 없습니다. 더구나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을 지금처럼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준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십니다. 제가 2004년 17대 국회의원이 당선되자마자 바로 다음날 제가 새벽 6시에 일어나 동작동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와 유경수 여사님의 묘를 찾아 올라가서 참배를 하고 내려오면서 제가 방명록에 이런 걸 썼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 유경수 여사님, 당신의 영예가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저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썼습니다. 지금 방명록 국가에서 계속 그걸 보존하고 있다면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제가 알기로는 4월 19일인가 12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일 찾아보면 되겠죠.
저는 그 결심에서 중간에 인간이니까 저도 왔다 갔다 조금 흔들리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었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짝사랑에 빠져가 이분이야말로 대한민국을 구원할 사람이다. 개인적으로 신이 이 탄핵이 인용된 가장 큰 이유가 국정 운영 스타일 자체가 사실 무능을 그대로 드러냈고, 그보다 더 큰 죄는 가장 앞장서서 헌법을 지켜야 될 헌법 수호자가 어떤 법원의 어떤 헌법에 의한 요구에도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행동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헌재에서 그것을 가장 큰 불편함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와서 모든 걸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고 얘기하신다면은, 그리고 모든 게 나의 책임이라면 지나간 시간에 대한 것을 본인이 읽으시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라는 확실한 태도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말씀만이 아니고 그것은 법원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항변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시시비비 모든 국가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나 때문에 상처를 입고 지금 힘들어 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그것의 시시비비를 당신의 입으로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지금 자기의 변호사를 다 해임시키고 나는 이제 재판 안 받겠어. 왜? 법을 지키는 재판부가 아니고 위에서 정치적인 결정이 내려오면 거기 따라서 깨맞추기 식으로 하는 이런 법원은 나는 사법부는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면은 전 대통령께서 직접 나오셔서 사법부가 무엇이 잘못되고 있고 이것이 국민 눈으로 봐도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거라고 조목조목 집어주셔야 됩니다. 자칫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때를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당은 이걸 뭐라고 공격하고 있습니까? 법적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자기가 정치 보복이라 했는데 본인 자신이 이걸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지지자들을 모으기 위한 하나의 속셈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박 전 대통령도 그 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께서 정말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사법부에 대해서 이렇게 대항해야 된다라고 자기를 도와주던 7명의 변호사들에게 말한 것처럼 정말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은 초상집이 된 초토화가 된 보수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보수가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단합되고 나가야 되는지를 정말 나라를 걱정하신다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사법부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받도록 하십시오. 정치보복이고 이것은 법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는 거라는 얘기를 지난 6개월 동안에 사사건건 사건이 나올 때마다 조사를 할 때마다 근거를 대고 그걸 공격을 하셨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들어도 정말 이것은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는 것은 이 정부가 너무 잘못된 정치적인 판단이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그 한계를 넘어서서 법의 한계를 넘어서서 너무 마녀 사냥하는 것처럼 마녀 사냥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걸 국민들이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공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틈새를 이용해서 또 박 전 대통령을 이용해서 진심의 존경심이 아니라 이용해서 또 다른 정치적인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수 망치는 거예요. 제가 왜 보수 하느냐? 저는 보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는 민주주의 사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쟁하는 균형과 억제를 지닌 그런 당이 서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당이 경쟁하기 때문에 반드시 또한 협치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북한 노동당 하면 되죠. 당 하나 가지고. 당끼리 싸울 것도 없습니다. 정책과 싸울 것도 없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내려주는 말만 그대로 노예처럼 충성스럽게 따라가면 됩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헌법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했습니다. 지켜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진보에 상응하는 보수당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보수를 재건해야 이 민주주의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민주주의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지금 운동장도 없습니다. 예, 절벽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그냥 절벽입니다. 보수들이 그 절벽 꼭대기를 쳐다만 보고 올라갈 방법이 없어요. 그게 아니죠. 자, 이런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리고 사실은 틀어서 문제 안 나는 지도자가 없듯이 일을 하려고 하면 그만큼 나중에 틀어서 문진하게 돼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괜찮죠. 가만히 있으면 죄도 없고 성과도 없습니다. 뭘 하려고 할 때 항상 그게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옳고 그르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당면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연장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다고 얘기했습니다. 아픈 이유는 기댈 수 있는 남편도 없고, 함께 감정을 섞을 자식도 없고, 홀홀단신 혼자로서 오직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박근혜는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공정하고 사리사욕 없는 정치를 해나가겠다던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이 지경까지 왔느냐. 너무 안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50kg도 안 되는 몸무게를 지닌 갸녀린 여자의 몸으로 수갑을 차고 수도 없이 수감차로 왔다 갔다, 법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정말 아픕니다. 전 대통령, 전 국가의 대표자를, 국가의 지도자를, 대통령이 지금 저런 모습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안 아프다 하면 그건 국민으로서의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또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와서 이로 인해 저희 모든 삶과 명예를 잃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깊이 생각해 보시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한 사람에 대한 배타적인 믿음이 옳았는지, 본인이 그 한 사람에 대한 배타적인 믿음으로 국정을 끌어온 것이 옳았는지 먼저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박근혜라는 사람에 미쳐서 수많은 박근혜 지지자들이
직장을 버리고 자기 생업을 버리고 집안일도 뒤로 밀어놓고 그를 도우기 위해 자기 전부를 던졌던 박근혜에 미친 사람들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말을 들을 기회를 열어놨습니까? 소통의 문을 열어놨습니까? 소통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배타적인 믿음을 최순실한테 준 겁니다. 돈 가지고 거래가 안 됐다고 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실질적인 물질적인 증거로 돈을 주고받은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이르도록 이렇게 배신을 당할 구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본인이 만드셨습니다. 또 광화문 촛불이 성남 파도처럼 몰려올 때에 1차, 2차, 3차 담화문을 발표하면서도 내 국정의 운영 방법이 잘못됐고 내가 무능하구나,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가겠다 라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말씀을 왜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시지탄을 그렇게 자기의 가슴 있는 얘기를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만시지탄이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왜 이렇게 늦게 말씀하셨냐고요? 늦게 말씀하시면서도 한 사람에 대한 배타적인 믿음이 결국 나를 이 배신당함으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제가 볼 때는 그건 적절하신 말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에게 모든 잘못은 내한테 있다. 모든 잘못은 내한테 있고 내가 다 짊어지고 가겠다고 하면서 왜 구속 연장을 못 믿는 것입니까? 제 개인 자신도 헌재 결정이, 법원의 결정이, 헌재가 아니고 법원의 결정이 완전 법적인 해석의 근거에 의하면 100% 법적인 근거에 대한 근거로 둔 해석만의 결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법은 사회의 거울이니까. 사회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 그리고 현 정치, 아무리 법이 공정하다 해도 대통령의 문제인 만큼, 그리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만큼 눈치를 보겠죠. 구속영장이 실제로 본인 자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혹은 구속을 연장하는 두 가지 판단 중에서 최종적으로 구속 연장을 법원이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수의 대응은 대부분 다 분노에 차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정말 정치적 보복이 아닌가? 그러나 또 다른 한편 진보나 현 정권, 그리고 현 정권을 대표하는 민주당의 목소리는 지나간 일이라도, 그리고 사회의 직위, 고위, 여하를 막론하고 시시비비는 가려야 된다. 당연히 가야 할 방향으로 판결이 내려진 거다. 결정이 내려진 거다. 이렇게 지금 의견이 두 갈래로 크게 갈라져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에 나온 투표율을 참작을 해서 본다면은 구속 연장이 어쩔 수 없지만 뭐 바람직한 거다,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40%는 넘을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이건 정치적 보복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옳지 못하다 하는 소리도 지난 선거를 기준으로 본다면 최소한 30%는 넘었을 거로 보입니다. 저는 이런 정치적인 이념과 그리고 어떤 특정 정당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제 개인적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2002년부터 맺은 인연을 기반으로 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아주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한 게 6월 3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넉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처음부터 이 방송의 제목을 제가 국방과 안보라 한 것처럼 저는 현 정부가 혹은 과거 정부가 이 나라의 안보와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고 그것이 우리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정책 중심의 판단과 비판과 권고와 제 생각을 호소하는 데 그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제 방송, 그저께 방송과 오늘 방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밖으로 법적으로 보이고 이런 걸 넘어서서 박 전 대통령은 저는 2002년 박 전 대통령이 그 당시 그냥 평의원일 때 이해창 의원과 갈라서서 나와서 여의도 신송빌딩에서 자리를 잡고 나중에 그게 미래연합으로까지 하나의 당을 만드는 데까지 갔습니다만 저는 미래연합을 만드는 데까지는 관여하지 않았으나 어쨌든 가장 춥고 외롭고 쓸쓸하고 황야에 나와서 정신이 없을 때에 누군가가 그를 도와라라는 추천에 의해서 국회의원회관 545호를 찾아간 것이 처음 인연이 된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처음 인연 후에 제가 세상에서 철이 들고부터 가장 존경하는 분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따님이시라면 영예라면 아버지와 같은 애국심, 아버지와 같은 비전, 아버지와 같은 정치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끌어갈 수 있는 너무나 큰 인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완전 짝사랑에 빠졌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분을 대통령 만들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그때부터 한 겁니다. 그리고 2004년 제가 국회에 들어갔을 때 사실 2004년 국회에 들어가는 것은 박근혜 대표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2004년 국회에 들어가서 그리고 오늘날까지 2012년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완전히 쫓겨난 이후에 버림을 받은 이후 그 어느 시점 그리고 지금 감옥에 계신 이 상황에도 나는 한시도 그분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복잡한 심정으로 2008년 공천을 못 받자 그분에게 손가락질하고 튀어나온 용감한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나와서 비난하고 질타하는 배짱 좋고 자기 할 말을 다 하는 의원도 있지만 저는 그런 배짱도 그런 용기도 그리고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지금은 너무 어렵지만 한때 내가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고 내 전부를 바쳐서 조건 없이 도우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제가 개인 이야기로 시작했으니까 조금만 더 개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200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권 후보 경선 결과는 2007년 8월 17일 날 나왔습니다만 그걸 할 때 이명박 캠프와 박근혜 캠프에서는 돈이 없어서 응원단장을 돈으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역사상 처음일 겁니다. 하루에 6시간을 20일 동안 전국을 돌면서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 응원단장을 했습니다. 생색내려고 하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만큼 저는 미쳤어요. 그러나 그 20일 동안 응원을 하고 돌아다녀도 단 한 번도 그리고 그 후에도 여러 번 기회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이분이 저에게 수고했다, 감사한다 말을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밖에서 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굉장히 고귀하고 차분하고 냉정하고
국가를 위해 모든 걸 다 바친 분이지만 인간적으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난에 쪼들리고 형제들 간에 싸우고 부모와의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간 우리들의 생활 환경과 다르기 때문에 그분의 인간에 대한 생각은 다릅니다. 단면을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구속 연장이 나오자, 연장이 결정되자 박 전 대통령이 작심을 하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역사적 명예와 책임은 제가 다 지고 가겠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게는 관용이 있기를 바란다. 지금 재판부가 내린 결정은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정치 보복은 나로서 끝났으면 좋겠다. 뭐 길이가 4분 이상이었지만 이것이 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생각이 지금 아픕니다. 진짜 아픕니다. 그리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발표를 하자 제가 왜 아프고 안타깝고 유감스러운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작심한 자기 생각을 발표를 하자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당군 이래 최악의 국정농단 범죄 혐의에 대한 사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일 뿐이다. 박 전 대통령의 행위야말로 사법부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이다 라고 뭐 다른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정치적인 용어니까 당군 이래 최악의 국정농단 범죄 혐의에 대한 사법 절차를 밟고 있는다 하실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정말 당군 이래 최악의 국정농단입니까? 이렇게 너무 과장 포장해서 정치적인 명분으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아니 5천 년이 넘는 역사상 이게 어떻게 최악의 국정농단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와서 다른 앞 대통령 그리고 감옥 생활하는 전 대통령 노 대통령처럼 돈과 관련된 비리가 있었습니까? 본인이 그걸 챙겨가 쓴 적이 있냐고요. 근데 물론 돈을 안 받아도 지도자가 국민을 제대로 통치 못하고 국민을 보살피지 못하면 엄청난 죄죠. 그러나 이게 당군 일의 최악의 이 국정농단이라는 것은 너무 과장된 얘기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행위야말로 사법부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이다라고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80여 차례 공판에 한 번도 나와서 자기 뜻을 얘기 안 하고 그 수감되기 전에 검찰과 특검에서 나와서 조사를 받아라고 얘기할 때도 한 번도 응하지 않은 물론 그 응하지 않은데 국민들이 공분을 느꼈습니다. 왜? 의심도 하고 공분을 느꼈습니다. 당신께서 스스로 필요하다면 적당한 때에 내가 검찰에 나가가 내 입장을 밝히겠다. 특검에 가서 조사를 받겠다. 헌재에 가서도 역사가 사실을 밝혀줄 거다. 필요하다면 나가겠다. 그 국민에게 대고 약속한 겁니다. 안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이 헌재에 나가서 공판하는 데에 대응한 적도 없고 자기 의사를 만한 적도 없고 물론 변호사가 하지만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있습니까? 물었을 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할 거 없다고 고개만 흔드셨습니다. 이게 분명히 사법부에 볼 때는 정말 사법부 무시 행동이죠. 공판하러 나오는데 나오지도 안 하고 조사받으러 나오라는데 안 나오고 이 사법부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박 대통령의 이 행동이 박 전 대통령의 행동이 당군 일의 최악의 국정농단 범죄 혐의라면은 그것도 특히 사법부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이라 한다면 문 대통령께서 지금 김미수 재판장을 국회가 반대한데도, 그리고 사법부가 반대하는데도 내년 9월까지 대행체제로 가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박 전 대통령이 사법부를 무시하는 행동이었다면 지금 문 대통령이 하는 것은 사법부와 입법부 전체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법부 전체가 김미수 재판장 대행체제를 내년 9월까지 약속해준 적이, 동의해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저는 동의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 뒷골목에서 싸움 한판 하고 난 뒤에 누가 먼저 주먹질을 시작했나, 이거 논할